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입니다. 현 시간 세계 제일 알파메일 트럼프입니다. 취업 전날에 46개의 행정명령을 설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세계 최강의 남자. 미국의 자존심. 하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어쩌면 양아치? WHO 탈퇴,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이민자 추방, 그리고 관세 폭탄까지 자국민 우선주의라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트럼프의 취임은 과연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그냥 미쳐버릴까? 특히 얼어붙다 못해 꽁꽁 얼어붙다 한강 위를 걸어다니는 취업시장은 어떤 시장이 호황을 겪고 어떤 시장이 나락을 걷게 될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슈슈슈슈? 당신과 함께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트황.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남자, 미국의 의인화를 살면서 보겠어요. 총에 맞아도 굴하지 않는 카리스마, 아기의 말투를 분석하여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영리함. 괜히 트럼프의 구호가 마가인 게 아닙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는 온전히 자국민 위주의 정책을 펼쳐내고 있죠. 근 한 달 동안 트럼프가 내린 행정명령과 대선 공약을 살펴봅시다. 불법 이민자 추방, 친환경 규제 폐지, PC 금지 등 그저 정상화의 신럼프 이런 구구적인 정책에 미국 국민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정말 자국민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이죠. 국민들은 이미 세계 경찰에 있는 포지션에 미국에 지친 겁니다. 분명 세계 1등 강국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왜 우리가 차별을 당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은 거죠. 특히 이런 자국민 차별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은 이번 미국의 항공기 사고의 기자회견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 전 인원이 사망한 처참한 사고죠. 트럼프는 이 사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DEI 인사정책에 의해 채용된 안전 담당자들에 의한 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정책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시원한, 많이 대놓고 시원한 효자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인 거죠. 너무 트럼프를 칭찬하는 것 같나요? 트럼프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이미 연발을 갈겨버린 캐나다와 중국이 안 보이냐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제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PC 금지 등의 가치관적인 정책이 아닌 진짜 우리나라 산업을 쥐고 흔드는 트럼프의 정책, 바로 관세 정책을 말이죠. 2월 1일 무슨 날일까요? 맞습니다. 연휴가 끝나기 2일 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한 날이죠. 이날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성명했습니다. 이야, 우리 금발빛깔이 형님 관세를 쥐고 흔드신다, 그쵸? 10%, 25%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주식으로만 쳐도 25%가 높아지면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더 버는 건데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때리는 거는 그냥 미국으로 수출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이 없죠. 근데 트럼프는 이 상황을 관세 전쟁이 아닌 마약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 둘 자꾸 이민자 관리 안 하고 마약도 관리 안 하네. 캐나다, 멕시코, 아우 또 그냥 관세 먹이려고 포장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 있는 멕시코 이민자 수는 1080만 명입니다. 또 21년도까지 미국인 사망 원인의 1위가 펜타닐 과다 복용이라고요. 트럼프가 난리 브루투스를 떨만하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정책을 한 달간 유예했어요. 그럼 한 달간 뭐 해야 되냐? 일해야죠. 들리십니까? 이 소리. 마약 유통하는 새끼들 다 나와! 멕시코는 국경에 10,000명의 병력을 배치해서 이민자와 펜타닐의 유출을 막기로 했어요. 관세가 무섭긴 해요, 그쵸?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반발하는 우리의 또 다른 큰형님이 있죠. 우리 핑이 형님. 지금 집안에서도 아가들이 밥 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는데 누가 방망이 들고 한 대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지금 내수 경제가 진짜 박살나고 있는 상태예요.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수출도 관세를 매기겠다네. 오케이, 나도 방망이 들어. 중국도 미국에 10%에서 15% 관세 보복을 결정합니다. 아이고, 우리 큰형님들 잘 싸운다 아주. 저기 뭐가 보이는데요? 우리 작은 귀염둥이 한국이네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그야말로 관세페 풍전등화. 괜히 떡 사세요 민족이 아닌데 말이죠. 수출 비중이 무려 GDP의 35.7%. 그 중에서도 중국과 미국은 1, 2위를 다툴 정도로 수출액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두 나라가 싸운다? 한국은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고 다리 떼고 꼬리 떼고 머리 떼서 오체분시 당하는 거죠. 그럼 한국의 어떤 산업이 가장 위기이냐? 러시안 룰렛 돌아갑니다. 총 맞을 사람은? 너네 셋 다. 철강,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셋 다 그냥 처참합니다. 죽어버렸죠 그냥. 반도체형은 아직 나가있어. 고마워 자기야. 반도체는 2월 18일에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여긴다고 하니 일단 빼놓고 확실하게 포탄 맞은 산업부터 얘기해보죠. 형 아니야. 우리 작고 귀여워진 철강 친구는 사실 이전부터 하락세를 걷고 있긴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하락도 있고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높아진 것도 이유에 포함되겠지만 우선 중국의 대량 공세에 밀려버렸죠.
위에서 몇 억 인구로 철강을 찍어대는데 가격도 우리보다 싸요. 그럼 사실 선택하는 건 싼 중국 제품이겠죠? 근데 중국도 중국인데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1차 집권하실 때 쿼터제로 조금이나마 면제받은 수출을 이번에 폐지하고 예외 없는 철강관세 25%를 적용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국내선 건설 산업은 위축돼, 중국에서 철은 와르륵 쏟아져, 갑자기 일본도 어디서 튀어나와서 엔화 낮으니까 우리나라로 수출해, 미국은 관세 때려. 그린라이트 어딨어? 빨간불만 있어. 이물전 CI만 줘. 근데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게 모두가 아는 그 포스코는 45년 만에 포항 제철소 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을 폐쇄했어요. 대기업도 이렇게 폐쇄하는데 그럼 중소기업은? 뉴스에서 봤는데 공장을 혼자 돌리시더라. 일거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줄어들고 그냥 혼자 버티시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국 수출 의존도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특히 전기차의 수출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근데 어라? 이제 친환경 안 해? 내연기관 만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폐지로 인해 전기차 수요 감소, 환경규제 완화, 고율 관세 부과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비상이 걸린 상태죠. 이러려고 파리협정 탈퇴했다. 크크. 우선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공화당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거든. 그래도 우리가 만약 기존처럼 멕시코에서 제조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럼 거의 자동차 값이 300만원 오른다고 생각하면 된다네요. 전기차의 위기에 따라 2차전지도 와르륵 떨어졌죠. 전기차 약세, 관세 폭탄으로 인해 시장 심리가 유축됐어요. 그럼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주식이죠.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참 발빨라요. 난 빼려고 하면 이미 늦더라. 많은 2차 전지 시장은 미국의 둠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데 이건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사실 괜찮지만은 않습니다. 얼어붙은 취업시장을 냉동실에 넣어버린 틈에 제조업은 일 없으니까 사람을 안 뽑아요. 대기업들도 미국 본토에서 구직자를 뽑아요. 수혜를 겪는 취업시장이 있기는 할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로요.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와 관련된 경력자들이 그 수혜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방향성으로 미국 내 공장을 짓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계속 이곳에 투자하고 있죠. 삼성도 현재 반도체 공장을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장은 바이든 정부 때부터 보조금으로 인해 짓기 시작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밀당 압박에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현대자동차는 미국 생산 확대를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있죠. 본래는 멕시코에서 생산하여 미국에 납부하는 형식이었는데 멕시코에서 싸게 생산해서 미국 국민한테 비싸게 파는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럼 미국 내 투자 확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자국 내에 있는 산업 인력들을 해외로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것도 맞지만 해당 공장을 통제할 인원들은 한국에서 파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럼 파견된 인원들을 채우는 신입 혹은 경력직들을 채용할 확률이 있습니다. 역시 갓 이공계 학생들은 오히려 경력을 쌓아서 미국 진출을 노려보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업종, 위대한 K 국뽕 컬처, 한국 콘텐츠와 관련된 직종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면서 넷플릭스의 수익률 또한 엄청 올랐다고 하죠. OTT 시장에 해당 콘텐츠를 납부하는 중간업체의 구직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류에 걸쳐서 위상이 높아진 우리 K푸드 분야의 구직자도 전망이 선명한 편입니다. 비비고 아시죠? 만두. 한국 음식 수출액 중에 만두랑 라면이 58%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식품과 관련된 구직자분들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주변국 눈치나 봐야 하는 한국의 현실이 조금은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앞으로 취업시장은 계속해서 신입보단 경력자를 선호하고 실패보단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순 제조, 단순 상호보다는 고부가 가치의 직업들이 계속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 잘 대비하셔서 자신의 몸값을 잘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